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12월 21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37%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피는 0.19% 죄송합니다. 하락 마감하였어요. 실제적으로 오늘 시장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버린 시장이다. 무슨 말이냐? 그냥 하루 까먹은 시장이에요. 상승한 것도 없고, 오른 것도 없고, 하락한 것도 없고, 그냥 눈치를 쳐보면서 수익 실현할 놈들은 수익 실현한 거고, 밑에서 주워 모을 놈들은 밑에서 주워 모은 거고, 그냥 그런 시장이었다. 이도저도 아닌 시장, 굳이 열리지 않아도 되는 시장, 시간을 까먹는 시장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이 좀 출력이었죠. 사실상, 월요일날 영상을 찍으면서 코스피는 그 자리까지 아직도 내려오진 않았어요. 코스피는 2310포인트 혹은 2305포인트 정도까지는 밀려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럴 만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수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남았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까지 밀려도 크게 무리가 될 건 없다. 대신 코스닥은 710포인트 혹은 707포인트 정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좀 지킬 것처럼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가 어제 코스닥만 급락을 쳐맞았다. 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일본이 금리 인상하는 거랑 코스닥이 하락하는 거랑 무슨 상관? 그죠? 굳이 상관관계를 뽑자면 코인으로 따지면은 코스닥은 뭐다? 알트코인이다. 그냥 걔 잡주다. 걔 잡주니까 실제적으로 대외적으로 한국도 금리 인상, 미국도 금리 인상, 중국도 어느 정도 금리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다가 일본마저도 올리니까 전 아시아권 전 세계적으로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걸 굳이 눈으로 한 번 더 옆집 순위가 코인으로 쫄딱 망한 걸 알고 있지만 얘기 들어서 알고 있어. 쟤 쫄딱 망했단다. 쟤 죽으려고 약도 처먹었단다. 얘긴 다 들었어. 근데 막상 걔거 계좌를 어제서야 확인한 거예요. 와, 진짜 많이 떨어졌네. 너 진짜 죽을만 했겠구나 라는 걸 어제 느낀 거예요. 어제 느끼니까 그거에 대한 이 감정선의 여파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이게 말 그대로 일본까지 그렇다고 하니까 코스닥은 개잡주니까 괜히 이거 들고 있다가 말 그대로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런 개잡주들이 과연 상승을 할까? 라는 생각하에 더 많이 코스닥만 처음 밀었다. 누가? 개인이 밀질 않았겠죠? 외놈과 개관이 장난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그럼 이해가 빠르시죠? 말 그대로 개잡주니까 올라도 이상하지 않지만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 결국엔 대외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코스닥은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기대감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더 많으니까. 회사의 성장성보다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상 빠지더라도 코스피가 코스닥보단 덜 빠지는 거예요. 항상 보면. 시총도 당연히 높지만 더 튼튼하지만 호가창도 그런 개념이다. 결국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은 코스피에만 있지 코스닥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싼 맛에 가성비라고 하죠. 코스닥은 가성비예요. 그냥 가성비고 코스피는 뭐다?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싸더라도 분명히 똑같은데 똑같은 청소기인데 얘는 차이슨이고 얘는 삼성 LG죠. LG가 코드 제로죠. 코드 제로야.
분명히 먼지 빨리는 건 똑같아. 뭐 미세먼지도 빨린데 근데 눈에 보이진 않아. 분명히 여기 개 오줌 싸놔가지고 닦았어. 두 개 다 잘 닦여. 근데 가격 차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당연히 얘가 뭐 기술력이든 자재든 더 좋겠죠. 근데 막상 실생활에 생활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100 얼마 주고 사서 3년을 쓸 거냐, 아니면 요 30만원짜리를 1년에 한 번씩 새 걸로 사서 쓸 거냐, 얘 차이예요. 말 그대로 싼 맛에 코스닥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싼 맛에 코스닥 사는 거예요. 품질적으로는 그닥 이상이 없게끔 느껴지는데 지금 현재 이 청소기 자체에 문제가 많대. 뭐가 부품이 불량이 돼. 근데 청소기는 써야 돼. 그러면 뭘 쓰냐? 비싼 거 쓴다라는 거죠. 왜? 그나마 서비스 부분 AS라든지 혹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꼭 써야 되는 거면 조금 더 비싼 게 덜 고장나겠구나, 좀 더 낫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위주로 더 쳐 빠진다라는 거고, 707포인트를 오늘 다시 또 뭐라 그럴까요, 다시 사수하려다가 오후장에 또 빠지면서, 그래도 투자자 현황을 보면 코스닥은 뭐했다? 양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뭐했다? 오후장에 끌어당기더라.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산다라는 건, 개잡주라는 거는 지들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뭐한다? 지금의 이 자리에서는 크게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자리라는 건 지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698포인트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지만, 기존의 주가가 눌러놓고 뭐했다? 횡보했던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의 이 자리대예요. 그죠? 이 위까지 버텨주는 그림이 조금 더 안전한 거고, 좀 더 그래도 잘 버티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서 결국엔 뭐했다? 요 자리를 살짝 눌러놓고, 뭐 갭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요 자리를 뭐하고 있다? 메꾸려고 주접 싸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굳이 700포인트까지 쳐 밀어도 되는 부분인데 왜 701포인트에서 반등을 하냐, 701포인트 2포인트 반등을 하냐는 요 갭자리예요. 결국엔 이 갭자리를 메꾸면 뭐한다? 코스닥에서는 갭이라는 글자는 찾아볼 수가 없다. 주가가 하락하고 이제서야 올라오면서,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하자? 열어놓을 수는 있다. 대신 요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결국엔 또 박스권으로 기어 들어가는 부분인 건데, 뭐 그렇게 되면은 내년 2월이 저거죠? 실적 발표잖아요? 그럼 2월까지는 그냥 재미없겠구나? 재미쳐 없겠구나? 시장은 또 개 지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80포인트 정도까지. 근데 그렇게 될 거라면 코스피도 2260포인트 정도까지는 밀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자리에서는 사실상 올라오면서 코스피가 박스권을 그나마 살포시 만들었던 자리는 요 자리인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반등이 강하게 올라오는 자리를 만들었던 부분인 거고, 그 반등을 만들면서 여기서 한 차례 위아래 흔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위아래 흔들었단 말이에요. 1차 지지라인, 그 다음 2차 지지라인까지 얘는 열려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코스피가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거래량도 줄고 있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를 누른다라는 건 샀던 물량에 비해서 파는 거는 적게 팔면서 주가만 쳐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여기서 반등 찰 때 뭐한다? 거래량 터트려 올리면서 반등 차 올리겠다라는 관점이겠죠. 그러면 코스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좋지 않다, 뭐 대외적으로 그지 발사기 같은 소리들만 나온다 하더라도 차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밀릴 수는 있더라도 거래량만 줄어들면 나중에 쳐 끌어올리면서 지들은 물량을 늘리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얘네들은 주가를 빼고 밑에서 다시 사는 거에 대한 뭐가 없다? 부담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다. 달달이 펀드 자금이 들어온다. 달달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는다. 결국 그 돈 가지고 얘네들 주식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만 100만원 갖고 시작해서 50만원어치 샀으면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3개월이 지나든 하루가 지나든 계좌는 뭐다? 50만원 남는다. 장구는. 하지만 얘네들은 한 달 뒤에 또 100만원이 차고 또 한 달 뒤에 100만원이 차든 200만원이 차든 500만원이 차든 600만원이 차든 뭐가 어찌됐든 찬다. 마이너스 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펀드를 죄다 다 환매하지 않는 이상은 마이너스가 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환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거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려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한 달 안에만 다시 채워놓으면 되는 거고, 뭐 석 달 안에만 다시 또 넣으면 되는 거고, 언젠가 수익 보면 되는 거고, 살 돈은 있고, 이거 실패하면 아 실패했구나 손절하고 또 사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누군 사고 팔고 못하겠습니까? 그죠? 이게 사이버머니라면 사고 팔고 누가 못하겠어요? 오늘 그냥 졌으면 아 인서트 코인 해가지고 다시 코인 넣고 이어하기 하면 되잖아. 가짜 게임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실제 돈인 거고 쟤네들은 사이버머니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쟤네들도 실제 돈이긴 하지만 그게 뭐다? 지들 돈이 아니니까 쟤네들은 사이버머니 관점으로 접근된다라는 거고 우리는 정말 실제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손절도 못한다라는 거고 쉽사리 매수하기도 어렵다라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코스피는 한 2310포인트까지는 한 번 정도 더 밀고 가도 된다. 밀 거면 빨리 밀어라. 네가 어정쩡하게 버티니까 코스닥만 더 쳐밀린다. 쳐 빠지고. 차라리 네가 다 쳐밀고 반등하는 기미가 올라와야 코스닥이 약하게 반등을 하더라도 결국엔 코스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쳐 올라올 땐 또 빠르게 올라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저항대에서 쳐맞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관점. 결국엔 코스피 2305포인트 혹은 2310포인트까지 열어놓자라는 거고요. 찍을 거면 빨리빨리 찍어라. 그 찍고 나면 다시 코스피 2370포인트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720포인트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지수는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만큼 시장에 뭐 이슈도 없고 대외적으로 그지 같으니까 또 최근에 그나마 움직였던 게 뭐예요? 무상증자 관련이죠. 뭐 미스터블루, 그 다음에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맞나요? 이 두 종목이 제일 핫했던 것 같은데 뭐 니툼은 이슈가 그나마 있고요. 뭐 이 핫했던 종목 미스터블루를 보면요 권리락이 100%였나요? 100%든 뭐든 권리락이 떨어졌고 3거래일 동안 그래도 꽤 상승을 했다. 여기 30%고 30%에서 또 한 60%, 70% 정도 상승을 하고 윗꼬리를 다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자리인데 그죠? 여기서 이제 더 갈 거냐 아니면 이제는 그만 봐야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뭐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어제의 고점을 뭐 했다? 오늘 종가로 형성시키지 못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이 종목은 앞자리 4,000원 기준으로 4,000원을 단기적으로 이탈을 하는 부분이 나타나면 뭐 해라? 이 종목은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수익 실현을 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신규적인 관점에서는 손절을 해야 된다. 왜?
그 자리를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얘는 3,7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밀어야 뭐가 나온다?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대신 그 기술적 반등이 또 한 번 올라올 때 4,000원을 못 올라타면 이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수정주가를 안 해놓은 부분인데 수정주가로 하면 뭐 거진 기존의 신고가 부분까지 쳐 올랐다가 눌리는 자리거든요. 그죠? 여기에 대한 매물을 만들어 놓은 자리까지 올린 자리인 거고 지금의 자리로는 3,700원대까지는 밀려야만이 수급이 다시 한번 붙을 수 있는 자리로 봐야 돼요. 기술적 반등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 기술적 반등이 강할 거다라는 보장은 못한다 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아이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상한가를 갔다가 장 막판에 밀고 내려앉았죠. 그냥 결국에는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팔았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얘도 권리락 100% 자리가 나왔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기존에 행보했던 자리를 뛰어넘는 그림까지 만들어내고 뭐했다? 눌렸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눌렸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이랬든 저랬든 뭐 이 종목이 내일 혹은 모레 또 다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거래량으로 따지면은 이때죠. 주가를 올려놓고 갑작스럽게 밀기 시작했던 자리만큼의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 여기서 누군가 나갔던 누군가들은 여기서 뭐 했다? 주워 담는 그림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 주워 담는다라는 건 주워 담고 나서 무조건 갈 거냐 아니면 이제부터 물량을 모으기 시작할 거냐의 기준이겠죠. 그러면 최근에 터진 거래량의 기준으로 봤을 때 첫날 점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날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고 밀리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갔고요. 5일선을 사수하다가 밀리는 자리를 나타냈는데 거래량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죠. 2270원 요 자리 위로 안착을 하냐 안 하냐의 관점인 거고, 이 자리 위로 안착을 못할 거라면 그 다음은 1900원대에서 지지를 받냐 못 받냐를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 1900원이지만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대충 재보면 그게 2070원 정도 자리가 나온다. 결국 이 종목은 207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만이 다시 한번 23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시가 자체를 2300원 위에서 형성을 하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2500원대를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요 박스 기준으로 횡보를 할 거냐 아니면 요 올라왔던 박스만큼 한 차례 더 누르는 그림까지 만들어낼 거냐예요. 그러면 그런 자리까지 확인을 하면 이 종목은 1000원 초반대까지는 한 차례 밀고 내려갈 수도 있다. 어떤 관점에서 1930원 이탈하냐 안 하느냐 관점인 거고, 그거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2050원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는 게 맞을 거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이죠. 바닥 대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파동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1파동이 나오고 2파, 3파동이 나왔는데 3파동이 짧죠? 4파 나오고 5파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파동이 만들어지는 자리인데, 기술적 반등으로 따졌을 때 하락 A가 나오고 B파가 나오고 이제 C파의 기준일 거냐? 이 C파의 기준이 B파의 하락인 게 A파의 하락이 나왔던 자리까지 밀고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면서 움직일 거냐? 그게 아니면
A파, B파와 A파의 어디? 중간값 50%죠? 요 자리에서 뭐 할 거? 지지받고 반등할 거냐예요. 그럼 만약에 후자의 영향으로 간다면 뭐 한다? 이 종목은 신고가를 한 번 더 갱신할 확률이 높다. 전자의 마인드로 가면 이제는 뭐 단기적으로 상승의 흐름은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차후를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어떤 자리의 관점으로 갈 거냐의 기준인 거고요. 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건 오랫동안 눌렀다라는 거고, 오랫동안 눌렀다라는 건 뭐 누군가가 기존에 올렸던 이 흐름에 대해서 오랫동안 누르면서 뭐 했다? 팔아먹었다라는 거지. 계단식으로 1차, 2차, 3차. 그런데 그 뒤로 강하게 거래를 터트리면서 올렸다라는 건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해주고 주가를 올린 자리란 말이에요. 1차적인, 2차적인. 그죠? 요 자리까지 확인을 하고 맨 마지막 자리에 대한 매물만 오늘 밑에서부터 치고 올린 게 아니라 갭을 띄어서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음봉으로 뭐 한다? 여기에 대한 매물을 또 소화하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못해도 22,0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 밑자리는 이제 다 뭐 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22,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25,400원의 기준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은 단기적인 박스권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주저앉을 거냐의 관점. 유지만 한다면 그 다음을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유지 못하면 이제는 쳐다볼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오랜만에 일동제약, 일동홀딩스가 좀 움직였던 부분인데 기존의 이슈로 인해서 한 차례 올려놓고 주가를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쌍봉의 그림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눌렸거든요. 그럼 기존에 주가를 눌렀던 자리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누군가가 계속 매물을 소화했단 말이에요. 매물을 만들거나 소화했던 과정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 대한 그 자리를 확인하고 눌러서 매물을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대한 매물을 또 한번 소화하는 과정을 만들고 있는 자리. 그러면 이번에는 올렸다가 눌렀다가 다시 올라온 자리, 즉 하락했던 자리에 중간값에서 지지를 받은 꼴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하락했던 자리에 중간값 기준. 그러면 얘는 43,000원을 기준으로 뭐 라운드 조금이라도 준다면 43,000원, 42,500원을 기준으로 이제는 이 자리를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만 뭐 해야 된다? 체크하면 된다. 짧게 손절 잡고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 한다?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갭 자리로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이제 추세를 밑으로 끌고 내려갈 것이냐, 다시 어디처럼? 여기 만들었던 자리처럼 만들고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추세를 위로 올리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낼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눈에 띄는 종목은 뭐 없다라는 거겠죠? EM 플러스라는 종목. 이거 뭐 하는 종목인가 좀 볼까요? EM 플러스. 최근 들어 앞차기 차트로 좀 막 올라왔던 부분인데 2차전지네요. 2차전지 사업이
지금 뭐 전기차, 특히나 그 일론 머스크가 사기꾼이라는 소리가 이제 많이 나오죠. 예전부터 제가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 좋은 사기꾼. 양아치라고, 생양아치. 법적인 부분만 살짝 벗어나는 생양아치.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양아치 이론이 눈앞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더 이상 이제 헤쳐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호재로 악재를 덮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결국엔 상한가를 싹 찍고, 옛날에 누보처럼 상한가를 찍고 미친듯이 쳐밀리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일론 머스크가.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나올 거 다 나왔고, 이제 저 새끼가 사기꾼이라는 거, 말만 잘하는 사기꾼이라는 걸, 대신 법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도덕적인 사기꾼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된 거고, 그럼으로써 테슬라가 벤처기업으로 잘 나갔지만 이제는 이놈 저놈 잘 나가던 뭐 BMW, 벤츠 다 전기차 만드는데 누가 테슬라 사냐 라고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 관점을 계속 만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자동차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EM플러스라는 종목은 미친듯이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여기서 한 차례 흔들어 보고, 그리고 여기서 매집을 한 다음에 주가를 띄운 거란 말이에요. 바닥 대비해서 거진 50% 정도 지금 주가를 띄워 올려놓고 또 강하게 누르는 자리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죠? 그러면 이제는 다 먹고 튄 거냐, 아니면 좀 더 해먹을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 자리냐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주가가 52주 신고가 이상을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주가가 눌리면서 바닥을 만들었던 자리, 바닥을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나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바닥을 다시 만들면서 박스를 어느 정도 쳐서 만들었던 자리 하나,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박스권이네요. 여기와 여기에 중간값 정도가 6,200원 정도, 요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 얘가 요런 박스 하나, 여기에 대한 중간값인 거고요. 요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 같아요. 요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고, 대신 여기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그나마 자그마한 박스를 좀 만들었던 자리가 요런 기준이라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박스권도 요렇게 하나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요런 관점에서 요런 기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을 요런 식으로 하나 만들었던 자리를 만들어낸다면, 지금의 이 자리 4,950원이 이 박스의 중간값인 거고, 여기에 대한 하락할 수 있는 자리가 4,500원, 그리고 위를 뚫어 올려야 되는 자리가 5,400원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리다. 결국 지금의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1차 혹은 2차 안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다?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즉, 한 차례 더 밀고 내려간다면 얘는 단기적인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고요. 15% 기준으로. 그렇지 않고 지금의 자리를 유지한다면 그 다음에 대한 박스권을 만들어 올리러 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제 얘는 미친듯이 주가가 올라왔었으니까 다시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미친듯이 올라가는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냐, 그렇지 않으면 차근차근 횡보하면서 계단식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상승 올렸던 거를 거진다 반납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 고점 대비해서 바닥이 거의 35%가 지금 빠진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일단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